자, 그러면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참 어렵지만은 쉽기도 하고 가족 여기 다 가족이 있으시잖아요. 가족을 구성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또 그중에 한 분이시고 또 오늘 가족과 함께 오신 분도 계시고 별도로 오신 분도 계시고 근데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대상인가 또 주체인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이 참 요즘 문제가 많다. 이럴 때 대개 그 가족이라는 개념이 무슨 문제냐 하면 뭐 돈 문제라든가 취업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화목한 문제에서 분란이 생겼다든가 이제 이와 같은 문제로 어떤 대상이 결부가 돼서 가족은 별도로 있고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든가 어려움에 처했다든가 이럴 때는 가족이 이상할 정도로 그냥 파괴가 없어요. 그 안에 그냥 가족 문제인데 나와 가장 가깝게 결부되는 것으로만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신다. 근데 그 가족의 문제가 그냥 결부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 가족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뭐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나의 가족은 이러이러해서 근원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로 인해서 이런 고통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전제를 걸어놓고서 생각하면은 의외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쉬운데 되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냥 우리 가족은 별 문제가 없어 하는 전제하에서 예를 들면 쟤만 왜 서울대학을 못 갔지? 그거 참 이상해요. 그죠? 다 가는데 왜 한 사람만 서울대학을 못 가냐? 그래가지고서 평생 동안 그 사람만 왜 도리 지급을 받아요? 실제로 있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것이 뭐길래 그 집안이 굉장한 가문인데 딱 한 사람만 서울대학을 못 가고 6명 중에 5명은 가는데 혼자만 못 갔어요. 그것도 사실은 그 아버지 뒷바라지 하느라고 맨날 따라다니면서 시중 들으라고 대학을 갈 수 있는 처지가 못 됐어요. 아버지가 유명한 농사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땅 관리하고 문서 관리하고 심부름 댕기게 되고 그러는 바람에 공부를 소홀히 하고 너 학교 가지 말고 좀 오늘은 날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계속 비서처럼 부려먹으면서 평생을 살았어요. 근데 서울대학 못 나갔다고 다른 형제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 이상하죠.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공부를 못해서 이상하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질 않아요. 아버지가 맨날 끌고 다니면서 너 운전해라 운전 쓰고 가서 심부름 가라면 그냥 심부름꾼이고 또 이게 좀 어려운 건데 네가 가서 좀 대신 좀 얘기 좀 해라. 그럼 가서 또 고람 노릇도 하고 이러면서 세월을 보냈어. 젊은 시절부터 늙을 때까지. 근데 형제들은 다 해서 고감도 되고 법관도 되고 또 무슨 회사 CEO도 되고 출세를 다 했는데 이 사람만 맨날 아버지 쫓아다니면서 비서 노릇만 하고 그래서 서울대학 못 간 거예요. 못 가고 졸업도 못했고 당연히 또 어디 갔냐 그냥 단과대학 있죠 2년제 거기 나왔어요. 그럼 대학 나왔다 소리 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비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도대체 그럼 왜 그 아들만큼은 공부를 안 시켰을까 하고 반대 방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머리도 기가 막히게 좋고요. 아주 그냥
대화를 하면 참 재미있고 괜찮은 사람인데,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가족 중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또 행사가 있으면 꼭 이제 자기가 끼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다른 식구들끼리 막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는 혼자 외쳐지가 돼요. 그 와중에서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의 부인, 그 집의 며느리. 평생 동안 그거 갖고 왔는 거예요. 사실 대학 나오고 다 했어요. 근데 동자라서 남편이 대학을 제대로 못 나왔다고 그냥 그 며느리까지 통으로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무식한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참 이상하죠. 어디서 그런 의식이 생겼을까? 아버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 아버지는 그 아이를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안 시켰을까? 너 어떻게 했는지 알았지? 재수를 해서도 이런 게 없고 그냥 네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하는 거고 내가 너를 절대적으로 보장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한마디. 그래서 또 유산을 또 많이 받았냐 하면 또 그러지도 못해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것도 챙겨주지도 않았어요, 영감이. 이거 어떻게 되느냐? 도대체 무슨 인연이길래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지. 부인이.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서 사실은 참 형제들한테 맨날 구박만 받고 아유 그냥 너들이 맨날 그래요. 저는 빠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행사 다 해놓고 그냥 나보고 알았다 그러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연락도 안 해놓고 알았다가 또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챙겨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시중을 들어야 되니까 죽을 때까지. 자, 그럼 도대체 그래서 가는 데마다 그러는데요. 저부치러 가면 허허 옛날에 그 집에 종이 다시 태어났는데 종. 그 집에 종이 그 집에 아들로 태어나서 종이 아들로 태어나서 그 종놀이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사주를 봐도 종이라고 아버지하고 엄마 사이에 글쎄 시종으로 이렇게 관계 내가 보기에는 사주가 훨씬 더 좋은데 야 이렇게 생각하자. 빚을 못 갚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종이는. 뭔가 빚진 게 있어가지고 계속 일해준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 난 반대다. 사실은 100% 주려고 그러는 입장인데 떠나질 못하고 계속해서 이 아버지 어머니를 보살해주는 수고신령이 태어난 거 아니냐. 그게 맞는 거지. 어떻게 종이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엄마 뒷바라지 하면서 평생을 사니. 도망가지. 그 말이 맞거든. 그럼 인연을 어떻게 그렇게 아십니까? 인성자예요. 부모의 인성자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 인성자예요. 엄마 뻘이에요. 엄마 뻘. 세상에 어머니 뻘이야. 그러니까 인성자니까 자기 자식 돌보는데 남편을 다 구사해주고 또 뭐 하려면 하나 있어야 되잖아. 딱 지키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인과에서 보게 되면 우월적 인자가 다시 출세하는. 그래서 그 곁을 떠나지 못하고 마치 노예처럼 아들로서 그 며느리로서 희생해가면서 평생을 돌봐주는 이게 맞는 거지. 이걸 찾아낼 수 있냐고요. 평생 동안 12원씩을 가지고 자기네만 관시받고 행사 있으면 떠돌리고 소원대학도 못 나오는 무식한 이러면서 계속 현존직이나 하고 이러던 사이에 그냥 의식 자체가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도 우리 챙겨주니까 됐어. 그래서 그 땅에서 평생을 살아요. 마전에는 제가 뭘 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메꿔 가지고 있으면 딱 해서 뚝을 쫙 쌓아버리면 땅에 15만 평이 생기는데 한번 해보지 그래. 그랬더니 정말 그러네요. 그래서 시도해가지고
15만 평이나 땅을 만들었어요. 서해안에. 그 땅을 다 자기들끼리 나눠갖고 한 평도 안 주는 만들었더니 형제들이 이상하죠. 그때 내가 또 한 번 얘기했지. 땅으로서 받고 너희들은 뭐냐면 땅이 아니고 은혜로서 받을 것이다. 애들을 봐라. 애들 잘 돼요. 대신 아이들이 참. 그래서 내가 야 인간 공부라는 건 참 무섭다. 수호신령이 인간으로 출생을 해가지고 그 부모를 돌봐주는 사이에 그거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제 만회가 안 되니까 손주 때는 괜찮구나. 다른 집안 보면 그 원리 없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그죠? 1대, 2대, 3대지 손주. 이제 그때 만회가 되고 있지 지금. 근데 그걸 관찰하면서 함부로 얘기할 것이 아니구나. 어떻게 근데 사주를 보든 관상을 보든 전생에 종이어서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 집에 또 종놀이를 한다가 말이 됩니까? 그렇죠? 한번 그런 면에서 가족 구성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사례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난 본인들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어느 집에 다 태어났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딸이든 아들이든. 근데 내가 어떻게 태어났을까? 귀한 집 자식으로 태어난 게 참 드물어요, 그죠? 뭐, 그냥 태어난 거죠. 귀한 집, 제가 진짜 귀한 집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그러고 보니까 6명인데, 제가 처음에 센터포드였어요. 딸들을 낳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고, 아들도 딸들이. 5명 중에서 하나가 중간에 끼있는데, 아들이 바로 나예요. 집에 가면 전부 다 누나 그러고 나는 언니 불렀어 어렸을 때. 여자들끼리 언니 하니까 왜 그랬대 언니라고 나오다가 그랬더니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남자들끼리도 언니라고 부르는 수는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서울 지역에만 다른 지역은 없어요. 한양 지역에만 언니라고 그 남자들끼리도 우리 언니가 이렇게 얘기한대. 그래서 그래도 좀 위안을 받긴 했는데 어색하게 저그래도 언니 이런 게 어색하지가 않아. 누나 이렇게 이게 좀 어색해. 어렸을 때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근데 귀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귀하게 대접받냐면 그건 아니죠. 더욱더 매질도 하고 야단도 많이 치고 잘못하면 창고에서 가둬가지고 한 끼 정도 굶겨버리고 이렇게 날 키웠어요. 그러니까 좀 단단해졌냐고 그건 아니고 입이 이만큼 나온 사람이라서 젊은 시절을 그렇게 보냈는데 다행히 그래도 보살 같은 말을 하나 만나가지고 지금 다 보살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름이 보살은 아니에요. 근데 그 한마디 나를 갖다 사람을 만드는 거지, 그치? 귀하게만 자랐기 때문에 세상 무서운 걸 모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겨우 영세기까지 들어와가지고 지금 나하고 얘기하고 시작하지. 영혼 세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방으로 가는 쇼라도 나와가지고서 또 할 때 그때 제가 방송에 많이 나올 줄 전혀 몰랐어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그리고 딱 나와서 앉아서 귀신 얘기를 이제 사진을 뜯 꺼내가지고서 그랬더니 옆에 또 지금 왔다 근데 사진을 떨어뜨려서 오 귀신이 뭐 이러세요. 재밌어요 그 프로가 보고. 지금도 보면 야 웃긴다. 내가 어떻게 이런 데를 데뷔를 했지? 그러고 나서 무려 100번이나 텔레비에 나왔어요. 103번인가 나왔어요. 103번이면 뭐 탤런트급이에요. 아유 어제 가운데 동창회장에서 야 너 참 연기 잘하더라 이러고 내가 연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몰입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영혼들하고 대화도 하고 영혼을 불러서 내 몸을 통해서 얘기도 하고 그런 일도 하는데 그냥 친구들을 보면서 실적으로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쇼를 하는구나 이렇게 재밌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 사실 진지하게 한 건데 그렇게 보면 안 되지. 그때 마침 이제
대통령 나온다고 막 그럴 때예요. 대동차이니까. 아, 그래서 뭐 얘기하고, 야, 당선될 거 어떠냐? 우리 선배인데. 좀 힘들지도 몰라. 아,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도와줄 수도 있지. 근데 도와줘봤자 뭐 내가 무슨 힘이 있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두 번이나 떨어졌죠, 그지? 근데 그건 참 힘든 거예요. 영생에 있는 사람도 누굴 당선시키고 힘들어. 근데 지난번에는 당선시켰더니 당선이 또 됐는데 임기를 채우질 못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또한 불행이고. 자, 그럼 봅시다. 가족이란 얘기하다 별 얘기를 다 하네. 자, 그럼 본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가족 중에서 대우를 받고 자랐는지, 아니면 그저 평범했는지, 아니면 조금 이렇게 밑에서 놓고서 맨날 걷어차면서 웃기지 마라 이런 식으로 좀 밉상스럽게 자라든지 본인의 위치를 한번 파악을 딱 해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쭈냐면, 자, 그것이 지금 현재 만약에 자식이 있든 친구가 있든 배우자가 있든 가족을 구성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인과응보라는 게 있어요. 받은 만큼 베풀어요. 거짓말을 안 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집에서 출가를 하든 아니 분가를 하든 부모님한테서 슬라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만의 세대를 갖추고 살아갈 때 어떤 대우를 받느냐 하는 것이 신기하게도 그때 자기가 자랄 때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하고 연관이 돼요. 참 신기한 거는 만족스럽지 못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은 꼭 자기의 자식이라든가 마누라를 조금 낮춰보고 학대하는 경향이 있으니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반성하시면 돼. 내가 좀 그런 게 있었어. 그러면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 나는 잘해줄 거야 하고 악을 막 쓰고 막 고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받은 만큼 베풀어. 지금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행복한 가정생활. 그게 결과예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거고 사랑을 못 받고 푸대접을 받으면 푸대접 하는 것이 별로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 사랑은 흘러가는 물 같아가지고 아무리 거기 제방을 쌓아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사랑의 반대가 뭐죠? 학대한다든가 사람을 괴롭히고 뭐죠? 이제 왕따를 시키고 막 그런 못된 그 습성 그거는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홍수예요. 한번 겪으면 확 대박이 넘치면서 지금의 나의 가정에서 알게 모르게 학대를 할 수도 있다는 거. 내가 받은 만큼 내가 그 속에서 울고 살았고 고통받았고 그 한국 속에서 내가 갇혀가지고 다 고통받 다시는 안 그래야지. 나는 내 아들은 절대 안 그런다 하고 결심을 하지 않는 한 힘들어요.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내가 그렇게 학대받은 사람은 자식한테 학대하고 배우자한테 학대하고 심지어는 노부모도 나중에 시부모도 학대하고 평생을 보복을 한번 싸워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환경이라는 것은 뭐 시무시한 것이야. 어디 가는 게 아니야. 또 심지어는 그것이 생활 속에서 얻어진 유전인자가 심적인 유전인자가 DNA 속에 파고들어서 자기 자식이 그 중에 3명 나면 하나 정도가 그렇게 냉혈한적인 인간으로 출생을 해서 정이 없는 삶을 살게 되고 필연적으로 뭐 이혼 사태가 나거나 그런 일이 흔히 일어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나름 영적 유전자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영적 유전자가 뭐 별거야? 기억이지. 까짓도 잊어버리고 반성하면 될 거 아니야. 아니에요. 무의무주라 했어. 무의무주라는 것은 이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힘, 무의의 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데서 신비한 요소로 영혼의 세계에서 움직이는 그 무의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어딘가에 결부되면서 나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인연 지어서 그 대상을 선정하게 되고 그 대상으로 하여금 내가 겪었던 그와 같은 것이 이전되게끔 저절로 무의무주 머무름이 없이 내 기억에는 이미 사라지고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머무름이 없이 글로 이전되어 버려요. 이것이 무의무주. 유의는 또 뭐냐? 유의라는 거는 내가 기억하고 있고 앙심을 품고 있고 또 그랬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것은 또 뭐냐면 유의란 뭐냐? 끊임없이 무진, 끊임없이 아주 노골적으로 유전. 하나는 수고서 유전되지만 무의는 무주로서 유전되지만 유의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이는 그대로 똑바로 야 이거 내가 옛날에 겪었던 그 저 녀석이 나한테 보복을 하네. 내가 그래 맞아. 내가 겪었어 아버지한테. 근데 저 녀석이 나한테 보복을. 내가 아우 그 아버지가 안 해야 되겠다는데 저 녀석이 나한테 보복을. 아버지가 또 출세 안 가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그 자식에게 가했는 거예요. 숨어서. 이게 유의무진이야. 끊임없이. 무예는 무주하고 머무름이 없이 이어지고. 응? 그제? 참 신기하네. 어떻게 무의로 그렇게 머무름 없이 이전되고, 유의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 이미 생생하게 있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끊임없이 반복된다. 유의무진. 끊임없이 무진. 진짜 끝남이 없이 무진함. 계속해서 나타나요. 자, 그럼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큰 재벌이 있었어요. 그 재벌이 평소에 아주 저 호남 지방에서 유명했는데 크게 과학산업을 일으켜가지고 아주 크게 융성하게 굉장히 큰 기업체를 만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그 딸이 그 어머니가 하던 짓을 그대로 반복해가지고 야 너는 좀 제발 그러지 마라. 나는 그렇게 살았지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는 것을 끊임없이 그대로 반복해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서 끊임없이 낭비하고 파탄을 일으키고 결국은 그 기업이 넘어갔어요. 그 여성 기업이 들어서 둘째가 뭐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위대하신 그런 이제 여성 회장이었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그 딸이 자기가 옛날에 하던 똑같은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끝냈죠. 근데 이런 것은 어디서 기록을 할 수도 없고 기억을 할 수도 없고 세상 사는 모든 것이 사람들이 입과 입으로 구전되어서 알려지는 데 끝났어요. 그죠? 그리고 그 기업은 이제 영원히 사라지고 이름만 남아있을 쬐그만하게 볼 때마다 고통스러워. 나도 야 저렇게 되는 건데. 자 그렇게 해서 안 좋은 얘기는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좋은 얘기를 좀 할까요? 자 어떤 기업은 왜 저렇게 일어났을까? 뭐 때문에 일어났을까? 야 그럼 뭐 저 정치 세력하고 이렇게 해서 혹시 저것들끼리 짜고서 키운 거 아니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고생을 좀 많이 했는지는 몰라도 어느 날 딱 보니까 무시무시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도깨비처럼, 그죠? 저 사람이 어떻게? 누가 봐도 기업을 할 사람 같지도 않고 그날 보면 만화책에 나오는 얼굴이거든. 만화책에 나오는 얼굴이 보면 막 이렇게 생겼어. 그냥 우는 얼굴 너무 이뻐 그냥. 근데 그 사이트를 처음 그냥 다 키우고 흔드는 큰 그룹의 회장이야, 그지? 회장 그 사람 얼굴 잘 보시오. 근데 그 사람은 도대체 무슨 과정하게 저렇게까지 성장했을까? 그야말로 노예계급의 출신이지.
그 아버지들 뭐지 조선족 말에 뭔지 고생하던가. 그리고 얼굴이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귀한 면이라고 조금도 없어요. 만화책에 나온 바로 그 얼굴이. 망했습니까? 한때 망한다 그랬지만 안 망하죠? 왜 안 망할까요? 엄청난 세력이 있어요. 그 배경에. 우리가 그냥 뭐 별것도 아니고 무슨 아이고 그 건물 한번 보시고 그 남인데 엄청 큰 건물 땅 찌워가지고 이렇게 쫙 발도에 돌이 채고 사각형이 딱딱 써있는. 참 대단하다. 자, 그러면 무슨 공덕이길래 딱 한 글자예요. 참아라예요. 참아라예요. 차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 자, 생각이 안 나도 참아야 돼. 뭔가 모자라다고 구박을 해도 참아야 돼. 넌 모자란 정도가 아니라 너는 멍청하고 바보라고 그래도 그냥 참아버리.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 목표 달성 그냥 50%도 안 돼. 그러면 옆에서 뭐 능력이 그거밖에 없냐고 당장 그만두라고 팍팍 소리를 지르니 그 초창기 그 참았어. 참고 뭐라 하냐고 자기가 모시던 회장한테 그 럭키그룹에 있었던 걱정 마세요. 제가 반드시 왜 뻔뻔스러운 놈이라고 또 욕을 하고 막 그러고 당장 사표 쓰고 나가라고 막 안 나가요. 근데 있으면서 계속 이제 그다음부터 좋은 말로 해서 성적이 착착착 올라가니까 그때는 뭐라 하냐면 야 그래도 양심은 살았구나. 양심은 살았대. 쫓아낼 때 쫓겨나지도 않고 다 버틴 것이 양심이 살아서 그랬겠소. 어디 중나사나 한 해보자 하고 참았어. 참는 거. 꼭 참고 아무것도 내 눈앞에 없어서 그냥 살아있는 게 죽은 거다. 내가 목숨이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지 살아있으면 도저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 이것이 진정으로 참는 거예요. 죽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정멸멸이 뭐라고? 위라? 멸이 위라? 절멸이라? 정멸멸이 정멸멸이 멸이위락인가 뭐 이렇게 있어. 아주 고요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짐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극락을 만날 수 있다. 그 정멸 이고 극락이라는 소리. 정멸이 뭐요? 정말로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이 정멸입니까? 아니면 내가 참고 견디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을 죽여버려. 고통을 죽여버려. 고통을 죽이는 것을 우리는 정멸이라고 해요. 즐거움을 죽이는 것은 뭐라고 그래 뭐 없는 셈 치지 뭐 즐거운 거니까 나 있어도 없고 말 없어도 없고 그러니까 유의무의라고 그래. 그거는 있으나 마라. 그러니까 유의무의는 해당이 없어. 근데 정멸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것도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참고 참아. 이 세상에 모든 노예가 지고 있는 짐을 내가 다 지고 있고 그 일을 내가 다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을 다 내가 겪고 있다 하는 그런 전제 하에서 참아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곧 뭡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지. 그래서 아까도 호남에서 저지도 만들고 뭐 화학제품도 만들고 해서 쫄딱 망해버렸는데 여기는 그냥 회사를 차리자마자 갑자기 돈을 벌기 시작하는. 갑자기. 우리 회사 한번 차려볼까요? 정멸위락에 하고 있잖아요. 정멸위락. 고요하게 하고 있으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단다.
아이고, 고요하면 뭘로 돈 벌어요? 그럼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그냥 고요하게 앉아서 마음자리가 편안하게 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다 그러겠냐. 뭐, 그런 회사 하나 차리자요. 그런 회사가 무슨 생산성도 없고 이익을 내기도 못하는데 뭐 가지고 봉급을 줘요. 아니, 사람 필요 없어. 그냥 지워놓고 나하고 같이 가만히 옆에서 한 사람은 출구에서 앉아있고 한 사람은 입구에서 앉아있으면 돼. 들어갈 때 돈 받고 나갈 때 영수증 주면 돼. 그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있지. 대한민국에는 모든 절들이 그거 아니에요. 저리 하는 게 뭐야? 저러는 거 밖에 또 있냐? 저는 지가지 내가 하냐? 그 어려운 노동을 주고 드려야지. 그런데 얻는 것은 정멸위락이. 모든 정적은 나의 고통을 없애주느니라. 정멸위락. 그리고 그것이 저절로 없어지지 누가 없애서 없애주느냐. 그럼 고통이 왜 부처님 앞에 가면 사라질까요? 그러면 부처님이 계시니까지. 그건 뭐라냐면 영어로 포지셔닝 파워를. 포지셔닝 파워가 위치적 위력. 어디에 무엇이 위치함으로 영등포에 자리 잡고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보편으로 딱 빼가지고 영등포에 자리 잡고 있는 모나미 회사에서 나온 이렇게 순서. 그러니까 볼펜을 파는 게 아니라 사실 동정을 파는 거지. 버스 안에서. 또 하고 있으면 그냥 벌써 꺼내. 목소리가 뭐냐. 영등포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럼 기침 막 칼칼 하고 있어. 막 쓰러질 듯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내려놓기 전에 막 벌써 돈을 빼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앞에 지나가면 막 주머니에다가 막 이거지. 그러면 내릴 때 보면 아주 수천원에 딱 종이 집회 때 그때 100원짜리가 10장 20장에 막 그냥 그 영등포에 자리 잡고 있는데 볼펜은 안 사. 이거 들고 다니고 여기만큼 볼펜이 있는데 다 쓰던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속이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 그럼 여러분들은 꼭 무엇을 생산해서 무엇을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돈을 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그대들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없어 편해지냐. 그게 뭐냐고 위치 에너지 자리 잡고 있는 부처님이 또 앉아가지고 길가에 이러고 있어. 그게 뭐냐면 포지셔닝 파워 위치 에너지. 그거 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닌가. 말을 해서 그 말의 내용으로 습득하고 그것을 유용하게 써서 선생님이 된다든가 아니면 스님이 된다든가 그거는 또 별도의 분야고 나는 여러분에게 그거를 가르쳐주진 않았어. 뭘 가르쳐주느냐면 내가 어느 자리에 가서 앉아있을 때 무조건 주위 있는 사람이 나를 딱 보는 순간 왜 부처가 앉아있어? 무의식적인 부처가 보이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을 빙의시켜주는. 부처님이 계신데 그 부처님을 제가 거기다가 팍 씌워주는. 한 사람은 눈동자에다가 왜? 눈에 살기가 있으니까. 한 사람은 어깨 쪽지에다가 왜? 어깨가 뭔가 깡패처럼 보여야지. 어떤 사람은 야들야들해가지고 간사스러우면 어디다가 발끝에다가 탁 쳐서 딱 바로 서고 앉은 모습으로 정직하게 보이기.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위치를 바꿔주는 사회적인 위치를 바꿔주기 때문에 내가 왜 출세를 하지? 왜 딴 사람들은 다 떨어졌는데 나만 합격을 했지? 알 수가 없네. 사실은 그 힘이 다 있지. 근데 그 힘이 뭐 내 힘이요? 딱 가서 기도해서 쭉 받아가지고 쭉 가져가서 처음 앉아주고 그리고 저 기분이 참 좋아지니까 기분이 팍 좋아지면서
그 신의 힘이 나한테 비가 줬어. 이거 영어로는 arrested by. arrest가 뭐냐면 체포되다인데 꽁꽁 묶이는 느낌이. 신이 딱 들어와서 나는 그 모습으로 더 이상 더 즐거운 환희의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 존재로 변신을 해버려. 이것이 진정한 종교예요. 종교가 뭐냐? 나를 바꾸는 게 종교지. 있는 모습 그대로 좋은 말 쓰고 좋은 행동 보여가지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면 그건 장사치지. 그게 무슨 종교야. 종교는 사람을 바꾸는 게 종교야. 나 자신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첫째가 포지셔닝을 바꾸고, 내가 앉을 때, 걸어갈 때, 웃음 짓고 얘기할 때 무한 환희, 끊임없이. 이게 가족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전제에서 무한 환희를 보여주면서 미친 듯이 실실 웃지 말고 웃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딱 보면 웃고 있지 않는 얼굴. 한번 지워봐요. 그냥 쓱 보면 웃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웃지 않는 표정. 그렇다고 슬픈데 슬프지 않는 표정. 뭔가 슬퍼 보이는데 슬프지는 않는 표정. A불비라. 그래? 애처롭긴 한데 슬프지는 않다. 애처롭지, 근데 슬프지는 않아. 그래야 그 앞에서 돌을 탁 자, 이거 가지고 와서 좀 힘이 생기지 않겠니? 그지? 요번에 무슨 행사 안 되면서 연주회 안 되면 연주회 안 되는데 그것도 되게 그냥 이거 가지고서 점심값이나 해 하고 손을 딱 치고. 그러니까 슬픈 사람한테는 동정 안 해. 슬프지 않고 약간 애처로워 보이는데 슬프지 않은 그 표정. 아주 기뻐서 하하하하 웃지도 않는데 웃음이 막 나올락 말락 하는 그 즐거운 표정. 이 두 가지. 뭔지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화를 내지 않고 묵묵히 오히려 자기를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표정. 자,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아닌다면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 진실하기 때문에 가짜가 없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실천 항목이에요. 버스 안에 앉아서 지하철에 앉아가지고서 그냥 뭐야 이거 있잖아, 핸드폰 들고서 이렇게 보고 있지 말고 핸드폰 봐봤자 걔들 안 웃어. 그냥 사람들을 쓱 보면서 어떤 표정인지 모르지만 그걸 우리 옛날에 야릇한 표정이거든요. 야릇하다는 거는 뭐요? 야릇, 여기 여러 전문가 계시대. 야릇한 표정. 도무지 안개가 돼서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비가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뭔가 물 뿌리는 것 같은데 습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금방 젖어서 흐저그레하지도 않는 이상한 표정. 싱싱하고 아주 힘차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뻗어나가서 아주 스포츠하게 움직여서 사람을 흔들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강요하는 그런 맛이 전혀 없는 그런 표정.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자, 전체적인 볼륨에서 크든 작든 관계없어요. 어떤 물건이 하나가 있어가지고서 탁 놓여 있는데 탁자 위에 탁 보는 순간에 그 물건이 탐스러워. 왜 탐스러울까? 금색이라서 안에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서 그냥 갖다 놓으면 듬직해서. 그러면 탐스럽다는 것이 뭘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야릇한 매력. 내가 끌리는데, 내가 인간으로서 그 물건을 끌리는데 딴 사람들이 오죽하겠나. 이러면서 생각하면 그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 아주 적절하게 형태를 갖추게 되겠죠. 자,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자기 얼굴에서 내가 어느 방에 가서 지금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척하고 가까이 와서 먹구름이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자,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 이제 저하고 같이 가시죠. 하고 이 얘기를 해요. 좋은 사자 아니에요. 누가 나를 초대할 사람이고,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고, 앞으로 데려가서 유명하게 나를 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데려갈 수 있는 그 표정과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지금 자기 앉아있는 자리에서 내가 지금 그 표정과 자세와 그 숨결과 아예 그냥 맥박까지 한번 조정해 보지. 저 사람이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인데 쓱 보고 와서 보자마자 이제 가시죠. 최종 결정은 그거거든. 이력서를 보고 뭐 전화가 딱 소용없어요. 딱 보고서 그 사람 앞에 딱 갔을 때 어우 모셔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들어야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느끼는 호감입니다. 아주 단순한 호감이 행복인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동정받는 거 호감 아니고 꼭 있어야 되겠다. 근데 부담스럽지도 않고 같이 있으면 무진장 즐거워질 것 같고 뭔가 얘기를 시작하면 틀림없이 저한테는 나한테는 무슨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고 와 괜찮은 사람이래. 어떡할까? 같이 갈래요가 아니라 이제 가십시다. 오래 기다리셨죠? 그래서 손을 딱 잡고서 일어날 수 있는 표정과 자세 그것이 뭐냐면 부처님의 자세. 부처님은 뭐냐? 만인이 나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 부처님은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부처님이에요. 근데 싫어 저 사람 그러고 그 부처님 될 수 없어요. 자, 그럼 우리 가족 중에서 과연 내가 그런 자세로 살고 있는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가족이 좀 있어. 내가 그런 대우를 받고 있나요? 전화찍 해가지고 요즘 뭐하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그럼 저 그런다고 해서 어디 가려는데 같이 갈래? 그럼 아우 내 몸이 안 좋아가지고요. 좀 이따가 어디 가봐야 되고 좀 힘들고요. 다음에 전화하시면 제가 갈게요. 이렇게 전화 끊어버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뭐야 나하고 같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니 나와 함께 행복을 나눌 수는 없겠구나. 함께 움직이지 않는데 무슨 행복을 나눠. 전화하셨어요? 오랜만에 전화하셨네요. 근데 무슨 일인지 제가 그냥 눈치채는데 목소리 굉장히 밝으시네요. 이래보죠. 목소리 참 밝으시네요. 이래. 그러면 부려먹으려고 하다가도 부려먹으면 안 되겠구나. 미안하다. 그냥 부려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도 금일 봉투해야 되겠다. 밝으니까. 근데 뭐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냥 만나기 싫다는 식으로 슬슬슬면서 자기 값을 막 호가를 막 올려요. 그러면 에이 안 되겠다. 그래 그럼 다음에 또 같이 할게. 이거 딱 끊어버려. 그게 뭐냐면 행불행의 결정. 행복과 불행은 말 한마디가 아니에요. 상황 연출. 그거를 영국에서는 스테이터스 포지셔닝이라고 해요. 상황 연출을 영어로 스테이터스 포지셔닝. 암만 대사가 좋아도 소용없어요. 모든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그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그죠? 막 부르릉 빵 하고서 그냥 번개가 치고 막 그런 상황에서 전화 이렇게 하면 너 전화 치고 막 그런데 어디 가니? 왜 전화를 다 하고 난리냐? 그냥 무서워서 전화했어요. 그래? 무서워? 야,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전화 소리가 무섭냐? 아니 모르잖아요. 또 제가 죄를 좀 많이 지어가지고 벼랑 가지고 수도 모르고요.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해. 그러면 야, 자식이 많이 컸다. 야, 너 어떻게 그런 소리까지 할 줄 아냐? 이제 사람 됐네? 내가 얼른 갈까? 그러면 차 타고, 제가 찾아뵈야죠. 걸어가시면 되죠. 내가 가서 인사할게요. 언제 올래? 내일 아침에 올래?
막이 딱 개었어. 땡땡빛이다. 쓰고서 벼락아 친데 왜 왔어? 벼락아 친데 왜 왔어? 아, 선생님이 벼락이잖아. 저한테는 이런 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뭐 그냥 무조건 그냥 어이구 이 친구야 지금 당장 너를 붙여야 부처가 뭐 별겁니까? 수불부촉이 부처지. 영산 당시 수불부촉이야, 그지? 그냥 뭐 어떻게 뭐 얘기할 수 없어. 저 그냥 어디서나 그냥 그대로 만날 수 있는, 그지? 부촉할 수 있는. 그 부처님을 받아들이면서 그냥 그 힘으로 그 손길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곧 부처님. 부처가 되려면 부처님의 손길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부처한테 가서 맨날 나 손잡고 막 그래봐야 반접이 이렇게 빼고서 야 이경부 아직 뭐 부처들 줄 아직 뭐 안 돼. 벼락 맞아 죽을 놈이 돼야 되는데 벼락 맞아 죽을 놈이 돼야 부처님은 저 살려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게. 자, 그러면 아까 포지션을 했을 때 자기가 어떤 태도를 보이면 가장 좋을까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거였잖아요. 겸손. 영어로 하면 politeness, P-O-R, P-O-L. 모든 영어에 폴자 들어가는 것들 보면 다 뭔가 정갈하고 깨끗한. 폴리스, 이 사회를 정갈하고 깨끗하게 만들려는 경찰 아니냐. 폴, 그지? 폴.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거기다 매달자는 뭐를 개라든가 강아지라든가 뭐 양이라든가 그 포. 소위 우리가 먼저 폴대라고 부르잖아, 그지? 그건 막대라고 그러지만 보통 말뚝이지, 말뚝. 말뚝을 폴. 자, 폴라이트. 폴이 라이트하다는 소리야. 반짝반짝 빛난다. 폴라이트. 임폴라이트는 뭐예요? 아, 그거 없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점은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점.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점은 다른 사람에게도 나쁜 점. 나쁜 점은 나쁜 점들끼리 통하지는 못해. 역시 좋은 점이 좋은 점을 소화. 교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공명 현상이 생기죠. 자, 그러면 눈을 한번 감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자기 야신의 주위에서 세상을 뜨신 분이 계신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죠. 뭐 영화배우 안성기도 있고, 그죠? 근데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마음속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불쌍하다가 아니에요. 그분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내가 좀 더욱더 외로워졌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외롭다는 건 뭐예요? 내가 외롭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가족을 왜 구성하느냐? 외롭지 않기 위해서요. 그런데 가족을 구성해놨더니 더 외로워질 수도 있어. 밉상이요. 내가 밉다, 나 자신이 밉다 이래버리면 그 사람과 소통하면서 뭔가 그것이 느껴지지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외로워지는. 그래서 고통스럽죠.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서 아주 굉장히 훌륭한 그와 같은 분이 또 계세요. 돌아가실 때나 살아계실 때나 항상 즐거운 표정으로 만족하게끔 여러 사람들을 기쁘게 해줬던 이원영 교수 얘기를 한번 볼게요. 전 그분을 살아서 두 번 만났어요. 언어문화원이라는 기관에서 거기서 일을 할 때 만났고 대학생 때 한 번 만났고 두 번 만났는데 종교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양반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종교인보다 더욱더 종교인 같은 면을 가지고 있어요. 딱 하나, 참된 삶이 무엇인가, 참되고 거짓이 없는 삶이 무엇인가를 무지무지 자기가 공부를 오랫동안 했더라고요. 첫째, 거짓말하지 말자.
지어내는 말하지 말자. 그 참 힘든 거예요. 근데 과장되게 얘기하려면 좀 볶아가지고 툭툭 튀겨야 되는데 아예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재미가 없어 이랬는데 그렇게 안 했는데도 그 말이 향기롭고 즐겁고 재밌어. 내가 말이지. 8.15 해방됐는데 사람들이 뭐 지금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난 그날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깜짝 놀랐다. 어머니가 쉬. 아니 어머니 왜요? 그랬더니 너 오늘부터 일본 말씀은 순서가 잡아라. 왜요? 일본말이 우리나라 국어잖아요 하고 일본어로 얘기했대. 어? 일본어가 우치노 고국어잖아이? 이랬대. 그랬더니 엄마가 그랬대. 다메다. 다음에는 큰일 난다 이가.警察が 달아있겠고요. 일본말로 이제 알아듣는 거야 벌써.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한국말로 하더래. 너 알지? 알아듣긴 하지? 말을 못해도. 그러니까 응 그랬대 그냥. 응. 그때가 세상에서 가장 놀랐대. 우리나라의 국어가 일본어가 아니라는 거 처음 알았대. 그런 세대가 있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세요? 하고서 시작하는 강좌를. 이 양반 진짜 굉장히 말을 잘하시는데 거짓이 없어요. 한마디 뭐 비난하는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요. 어떤 얘기할 때 무슨 비난하는 게 없는데 비난할 것이 있으면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객관화시켜서 말을 하지 자기 주관을 절대 집어넣죠. 사람들이 그런데 막 욕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자기가 욕한다는 소리는 안 해요. 그 어려운 연세대학에서 50년 동안 봉직할 수 있었어요. 그 비결은 무엇이냐? 타인의 악구를 아니야. 악구가 나올 수 없어야 돼요. 정신구조가. 내 자신이 악구를 하면은 속이 시원하다가 아니야. 막 답답해지고 그것은 큰일 난다. 지어낸 얘기처럼 들리게 되면 안 어울린다. 내가 우리 세종대왕이 좀 그런 표현이잖아, 그지? 우리 세종대왕이 그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말을 조심고 절대 뭐에 대해서 나쁘다는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내가 많이 야, 참 좋다. 저 양반 언젠가는 틀림없이 세종대왕이 된다. 하고 나는 확신을 하고 있어. 뭐냐, 나쁜 얘기를 할 때도 나쁘다를 자기 입에 담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마음이 매우 아프다. 이렇게.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정도. 난 그것이 배울 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쫓겨나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한 가족이라는 거야. 애워싸고 있는 거야. 이 세상에 50년, 60년 사는 사람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남의 가족처럼 얘기한 그 사람은 아닙니다. 그죠? 가족이면 최소한도 감싸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있어도 그것을 보호해주고 좀 이렇게 아닌 척 해주고 이러면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씨를 가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특히 국회라고 하는 데가 오늘 완전히 원숭이들이야. 그냥 싸우는 것밖에 몰라. 그죠? 와, 큰일 났네. 응? 그것이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데서 가장 중요한 가족주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은 가족주의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모든 사회는 가족처럼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반대가 돼 있어요. 크게 보자고요. 크게 이렇게 다 가족인데 우리가 모두 한민족이 하나의 가족인데 그 속에 분해가 돼가지고서 모두가 따로가 돼서 서로가 응어가지고 필경에는 한 가족 속에서도 부모 형제 따로 있고 자식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 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싸움만 한다면 그것은 옳은 게 아니죠. 여기까지 얘기하고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두 번째 시간은 또 재밌는 얘기 할게요.